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영화 오펜하이머의 솔직한 후기와 결말,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국내 기준 2023년 개봉한 작품으로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 만든 맨해튼 계획에 참여한 과학자 오펜하이머를 다룬 전기 영화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이며 런타임은 180분, 등급은 15세 관람가의 작품입니다. 골든글러브에서 감독상을 비롯한 5개의 상을 수상했고 아카데미에서는 작품상을 비롯한 7개의 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93%, 왓챠피디아 점수 4.0, IMDb 점수 8.4 등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를 나름대로 평점해보자면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의 매력은 전기 영화의 매력을 잘 살렸다는 점입니다.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을 다양한 각도로 잘 보여주는 느낌의 영화입니다. 과학자 오펜하이머가 적성을 찾아가는 과정과 자신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싶은 열망이 잘 드러나며 애국자인 오펜하이머로 국가를 위해 전쟁의 패배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거기에 더해 인간 오펜하이머로 인연과 상관없이 자신의 사람을 좋아하고 챙기는 모습과 바람둥이 기질까지도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의 아쉬운 점은 영화가 다소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개의 시점이 동시에 진행되며 사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치를 통해 극의 호기심을 더 크게 가지게 만들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게 만듦으로써 180분이라는 런타임을 지루하지 않게 평범하지 않게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를 짧게 소개한다면 한 인물의 다채로움을 잘 표현해낸 인상적인 전기 오펜하이머는 이론 물리학에는 강했지만 실험 물리학에 약하면서 대학원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며 향수병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론 물리학을 더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다른 대학으로 옮기게 되면서 양자역학에서 더 두각을 나타나게 되고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산당의 페트록과 연인이 되지만 결혼에 실패하고 마찬가지로 공산당으로 활동을 하던 캐서린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직후 독일에서 핵 분열 현상을 발견하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자 일부 과학계에서는 미국이 독일보다 먼저 핵폭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게 되고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인 맨하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오펜하이머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과학자가 됩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세 개의 시간선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선은 핵폭탄의 성공적인 개발까지를 다룬 시간선입니다. 이 시간선에서는 과학자이자 애국자이며 동시에 자신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며 성과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기도 한 오펜하이머를 잘 보여줍니다. 과학자이자 애국자로 핵폭탄을 만들어 미국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게 만들고 싶고 동시에 과학적인 성과를 얻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애국자이지만 자신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공산주의와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며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동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인물에 대한 제보를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거침없는 언변과 공격성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관련된 일에서는 여린 모습을 보여주며 캐서린의 지지와 지원으로 버텨내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핵폭탄의 완성으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폭탄으로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다는 것에 대한 거대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계속해서 대량 살상 무기가 개발될 수 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시간선은 오펜하이머의 비공개 청문회입니다. 이 청문회는 1954년으로 오펜하이머는 이 청문회에서 자신의 과거를 난도질당하고 부정당하며 비난당합니다. 동시에 공산주의자로 몰려 사회적으로 위기를 겪고 싶지 않은 과거 동료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직접 보기도 하고 적극적인 배신도 보며 자신이 소중히 대했던 관계, 자신을 둘러싼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시간선은 스트로스의 인사청문회입니다. 1959년의 일로 극에서는 흑백으로 처리되어 오펜하이머와 독립되어 있는 스토리임을 보여줍니다. 오펜하이머와 함께 일을 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오펜하이머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던 스트로스가 장관 임명을 앞두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로스가 꾸몄던 일들이 관객에게 공개되며 두 번째 시간선의 상황이 생긴 이유가 전달됩니다.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핵폭탄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계속해서 대량 학살 무기가 만들어질 미래를 보며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펜하이머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일, 고난 등이 생기면 그것을 자신에게 내려진 벌처럼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스트로스가 자신을 추락시키기 위해 일을 꾸몄을 때도 정석대로 혹은 스트로스가 바란 대로 대처를 하며 예견된 추락과 고난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펜하이머는 그런 자신의 상황을 애써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 오펜하이머의 상황을 전환시켜준 것은 자신의 동료가 아니라 자신과 핵무기 사용 문제로 대립했던 이들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다가옵니다. 동시에 오펜하이머는 자신과 동료들이 자신들이 이룩한 양자역학의 성과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아인슈타인에게 조롱을 담아 상을 줬던 것처럼 이후 발전된 과학의 산물을 입증받기 위한 장치로 상을 받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